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남들에겐 하지 못하는 얘기, 익명의 힘을 빌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성실하게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가난했지만 부모님을 창피해하거나 싫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난해도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이 늘 감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한껏 주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용돈을 벌고 학비를 벌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집안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항상 학비 벌어 쓰는 딸 안타까워하는 아빠였지만요. 저 역시 배운 것이 성실이었기 때문에 찬란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졸업 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저와는 달리 남편네 집은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화성에 있는 땅이 급폭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아빠는 뭐 하시냐부터 시작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그래, 우리 영석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처자라고?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셔? 영석이한테 들었다시피 우리 집안은 땅 부자야. 아무래도 처가 쪽에서 좀 기울기 시작하면 영석이가 힘들 테고 그럼 곤란하잖아? 기분 나쁘더라도 대답 좀 부탁해. 엄마는 무슨 초면에 그런 걸 대뜸 물어봐요. 지혜네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세요. 두 분 다 본인 앞가림은 다 하시는 분들이니 엄마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만남에 부모님 뭐 하시냐고?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평범한 회사? 아니 그럼 정년 퇴직하시면 뭐 계획은 있으시대? 노후 자금이 있어야 우리 아들 고생을 안 하지. 안 그러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정년을 운운하시며 그렇게 돈돈거리시는 게 첫 만남부터 별로였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실드를 쳐줬지만 시어머니의 그 표정과 말투는 정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이 딱 졸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세요. 아빠도 오래 다닌 공장에서 그래도 신임을 꽤 받으신 터라 뭐 정년 퇴직하시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진 열심히 회사 다니실 거고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빠랑 맞벌이 하시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시고 계시고요. 어머님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원하신진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뭐? 공장? 어머, 그럼 방진복 입고 근무하시는 거니? 어머 웬일이야? 3교대, 2교대 해봤자 월급이야 뻔할 거고. 일단 알겠어. 뭐 안 봐도 알겠네. 우리 영석이가 하도 좋다고 해서 만나자고 한 건데 우리 집이랑 차이는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지? 엄마는 차이라뇨. 우리 옛날에 살았던 거 생각해봐. 땅 보상 못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더 최악이었을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뭐? 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도 우린 땅이라도 있었지. 혹시 뭐 아가씨네 재산 같은 거 없어? 너무 곤란한데. 네, 저희 집은 따로 땅이나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머님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어머님 보아하니
딱 봐도 기우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인데 제가 빠져드릴 테니 아드님이랑 잘 말씀 나누세요. 영석씨, 나 갈게.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그럼 이만. 그 자리에서 너무 기분이 나빠 차마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인사만 드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을 파토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렇게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편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시댁도 남편 하나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계속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부탁에 결국 저조차도 마음이 돌아섰어요. 제발 부탁이야. 아가씨가 좀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려줘요. 지금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 내가 방문 잠그고 지키고 있어. 내가 그날 무례하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하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줘요. 저도 영석씨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희 부모님이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부터 살려야지. 내가 그날 실언했으니 잊어주고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설득 좀 해줘요. 제발.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저와 결혼을 강행한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선택한 이 결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도 잠시 결혼 후 저의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랑 결혼 안 하면 못 살겠다던 남편도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이바지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꼬투리 잡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항상 태클을 거시곤 했죠. 결혼 전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도를 넘는 행동에 기분이 나쁘고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바지 음식 너나 먹어라. 어쩜 이바지 음식 보낸다는 게 이꼴로 보내? 비싼 거 안 드셔봤다니? 널 마음에 들어 하려야 할 수가 없다 정말. 어쩜 천박하게 이런 이바지 음식을 다 보내? 요즘 누가 이렇게 먹는다고? 에휴, 격떨어져 정말. 저희 엄마가 후기 꼼꼼히 알아보고 보내신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어떤 이바지 음식을 바라시는 건지. 부잣집 사모들이 받는 이바지 음식 모르니? 우리 집 정도면 그런 걸 해와야지. 어디 서민 음식을 바리바리 보내? 에휴. 엄마도 그만하세요. 너도 그만해. 그냥 엄마가 이바지 음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고 말대꾸 하려고 하냐? 무슨 말대꾸야. 어머님이 원하는 이바지 음식을 물어본 거지. 일단 어머님,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아서라. 어디 이런 음식 우리 아들을 먹이려 들어? 일하는 아줌마 보고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됐어, 거기 둬. 에휴, 정말. 참고로 우리 집안 사는 거 봐라. 너 이런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좀 어머님 아버님한테 알려드려.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라고. 에휴. 하다못해 이바지 음식으로도 어머님은 격을 나누시더라고요. 정성 들여 준비한 저희 엄마의 이바지 음식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했고 언성 높이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저 역시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죠. 이왕 결혼까지 했으니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잘 지내려야 잘 지낼 수가 없었던 게 어머님은 끈질기게 사사건건 저희 집 경제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셨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이 때문이라도 참고 잘 살아야겠다고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임신도 했으니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부모가 되는 건데 그냥 엄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엄마도 이제 덜 그러실 거야. 아무래도 어렵게 사셔서 그런지 얼마나 그게 힘든 건 줄 아니까 혹시라도 내가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매번 무시하시고 하여튼 자주 보는 거 아니니 내가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아이도 생겼는데. 덜 그러시겠지 아이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도를 넘는 발언은 못 참아.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지. 그냥 나이 어린 네가 이해해줘. 나도 우리 엄마 이해 안 갈 때가 많지만 어쩌겠어 그렇게 늙으신 걸. 네가 참아주라. 남편이 본인의 어머님을 이해해달라고 따로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었고 저는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생각했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니 더욱더 부모님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든다고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던 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저희 아빠를 보고 경멸하듯이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게 큰 상처로 남았네요. 사실 제가 상처가 됐다기보다 친정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죄송하기도 하고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더군요. 아니 사돈어른은 일 끝나고 집 안 들렸다 오셨어요?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게 그대로 출퇴근 복장으로 하고 오셨네. 예. 우리 딸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왔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딸아이 생각하는 애비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걱정이 돼서 끝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다음번엔 신경 써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저희도 오는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이래서 모르면 배워야 한다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장인어른 바빠서 그냥 오셨다잖아요. 아버님, 저희 딸이에요. 저랑 똑 닮았죠? 아주 귀엽다니까요. 시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에 아빠는 멋쩍어 하더라고요. 정말 거동만 편했다면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에게 연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민망했는지 말을 돌려주어 시어머니도 더 이상 퍼부어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제가 혹시라도 미운 털이 박힐까 그냥 참으시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니 친정 부모님께 더욱더 죄송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퇴원을 조리원에 갔다가 친정엄마가 해산을 해준다고 하셔서 2주 정도 친정에 가 있으려고 했던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사코 반대하시며 어이없게도 본인의 손주를 그런 작은 집에 둘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살았던 형편을 생각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우습기도 하면서 기가 차기도 했어요.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더군요. 너 뭐 하는 거야? 조리원 끝났으면 너희 집 가서 애를 볼 생각을 해야지. 그 집구석에 우리 손주를 왜 데리고 가? 네? 저희 엄마가 해산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애 안 낳아보셨어요?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리고 어머님네도 엄청 가난했다고 하더구만.
그때 그럼 영석 씨랑 아가씨들 어떻게 키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본데 없이 공돌이 밑에서 자라서 아주 말이 막 나오는구나. 너한텐 내가 네 시어미도 아니지? 이래서 집안을 파야 한다니까.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말이 통하지. 그저 치부모 일이라면 저렇게 쌍심지를 켜지 아주. 아, 너무하시네요 정말. 같은 여자지만 어머님 이해 안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 친정으로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이제 아주 시애미 말은 깡그리 잘라서 통으로 무시해버리네 진짜.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저런 걸 며느리라고. 그때 영석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보잘것도 없는 애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미쳤어 아주. 에휴. 저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하긴 서로 마찬가지니까 그만하시죠. 전 무조건 친정에 갈 거니까 여하튼 그리 하시면 되세요. 전 이 말을 끝으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펑펑 났지만 애써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참았고 그렇게 2주간의 친정엄마의 조리를 받고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친정에 가서 조리를 해야 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마인드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친정 무시는 이어졌지만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죠. 아니, 우리 손주 돌잔치에 너희 친정 부모님도 부른다고? 그냥 친가 쪽 식구들만 불러서 조용히 치러라.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유아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어떻게 돌잔치에 부르지 말란 말씀을 하세요? 아,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크게 하지도 않고 그냥 친가 쪽만 소소하게 불러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내가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죄송한데 저희 엄마 아빠 안 부르면 전 돌잔치 못해요. 아니 그럼 공돌이 할아버지를 우리 손주 돌잔치에 부르자는 거야? 아우 격 떨어져. 내 친구들도 올 텐데. 어머님 친구분들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창피하면. 그리고 어머님 수중에 돈 좀 가지셨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따지고 보면 돈 말고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인격적으로는 많이 다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남을 깔보지 않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순간 뺨을 맞은 게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화가 나면서 어떻게 제 뺨을 칠 수가 있나 싶었고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결혼을 하면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이지 저에겐 철저하게 남의 편이었죠. 전 뺨을 맞고 화가 나 남편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잡아당겼고 간신히 시누이들이 말려주는 통에 싸움이 진정되었어요. 네가 내 뺨을 쳐? 아주 이혼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맞는 말만 해서 놀라서 때린 거니? 내가 맞고 가만 있을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언니 그만해요. 엄마도 그만하고 오빠도 그만해. 그리고 어떻게 여자를 때려? 오빠가 잘못한 거야. 빨리 언니한테 싹싹 빌어. 언니 진정해요. 어머 얘 아주 앙칼지게 우리 아들 머리 뽑은 것 좀 봐. 아이고 무서워라 진짜. 보고 배운 게 이런 거지 네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네가 너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해줘 제발 지혜야. 남편은 진정이 됐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그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고
끝까지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돌잔치에 오시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전 친정 부모님이 못 오시게 하지 않았죠. 제가 돌잔치를 안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억지로 그럼 부르라고 하며 허락을 했는데, 참 허락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번번이 시어머니는 지방 경조사에 저희 친정 부모님들을 늘 배제했고, 처음부터 서운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니 마음속에 도끼만 남더군요.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네 고집 꺾겠니? 부르라고. 진짜 눈치도 없다. 여기로 올 생각을 하는 니네 부모님이나 꼭 부르겠다고 하는 너나 아니 반지한 돈 해줄 돈은 있으시고 참나 와서 뷔페나 축내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씀 제가 언젠간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보다 훨씬 성숙하시고 인격 훌륭하신 분이니 그런 막말 삼가주세요. 그래, 누가 아니라니. 널 누가 이겨?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말해도 들어 처먹질 않느니 내가 포기해야지 어쩌겠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해. 그냥 엄마 말 좀 듣지. 아휴, 어쨌든 네 뜻대로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좀 참아. 가까스로 제가 승리를 쟁취했지만 쓰라린 승리였어요. 정말 시어머니란 사람과 남편은 저에게 실망만을 가득 안겨주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던 중 아빠가 다니던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바친 아빠의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들 공장에 애사심이 있고 오래 다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바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일 오래된 평판이 좋은 저희 아빠가 공장을 넘겨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였고요. 아빠는 고민을 하셨지만 모아놓은 돈과 다 합쳐도 300억짜리 공장을 넘겨받을 순 없었으니까요. 형님이 넘겨받으셔야지. 이 회사 형님 아니면 안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거리초에 좀 투자받고 대출 껴서 어떻게 안 되나? 형님 믿고 우리 다 여기까지 온 건데 이 회사 남한테 넘어가게 둘 거예요? 형님 청춘 다 바친 곳인데. 아 그래요? 형님이라면 아마 거래처에서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어. 우리가 나서 줄게요. 하지만 역시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는 말이 맞았어요. 아빠와 거의 같이 일을 시작한 아저씨의 도움과 함께 아빠를 아주 좋게 본 거래처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오너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 공장은 계속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빠는 하루아침에 공장 반장님에서 공장주가 되었어요. 아빠는 이제서야 저를 볼 면목이 있다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사돈어른도 그렇고 널 볼 낯이 생겼어. 항상 돈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집에서 기죽어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 다행이다. 이제 우리 딸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아빠 소원이야. 아니야. 아빠,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난 아빠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니 이제 너무 다행이다. 아무래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현장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나마 난 이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내 걱정은 넣어둬.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제 아빠한테 뭐든 말해.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아빠는 공장 대표가 되자마자 그저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은 곧 시댁과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빠가 300억 공장주가 됐다는 소식에
갑작스럽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졸부인 시어머니는 그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기에 저희 아빠를 갑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 웬일이니? 이제서야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구나. 그래, 뭐 하나 운영은 해야지, 그 연세에. 그래도 정년퇴직하고 우리 아들 고생할 줄 알았는데 고생 안 해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래도 우리 바깥서 돈 수입도 그전보다 훨씬 나아지셨겠지? 그렇지. 이제 대표가 됐는데 당연하지. 엄마도 이제 한시름 들었으니 걱정 마세요. 엄마가 훨씬 좋으시죠? 아, 그럼. 우리 집이랑 이제서야 급이 맞는데 안 좋을 리 있니? 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아? 사실 결혼식 때도 얼마나 내 친구들이 사돈들 뭐하냐고 물어보던지. 내가 나 뜨거웠다니까. 그래도 이제 좀 격이 맞아서 너무 좋구나. 아, 이제서야?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무슨 기념일로 지정시켜 놔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격이 맞는다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주시며 저희 부모님도 오셔야 하지 않겠냐며 처음으로 경조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나게 했는데, 공장 직원이었을 땐 절대 발걸음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서야 이런 경조사에 초대한다는 게 너무 속물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청첩장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막내딸 좋은 날을 축하하며 귀하신 발걸음 해주십시오. 라는 문구였는데 코웃음이 났어요. 원래도 가식적인 인간인 줄 알았지만 뻔뻔하게 아빠를 초대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져 미치겠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대로 가만히 예전 일을 덮기엔 이미 저와 제 아빠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청첩장 아버님 갖다 드려라. 그래도 사돈 어른이신데 오셔야지.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살만해지셨으면 축의금도 많이 하실 거 아니야? 예전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시겠지. 부모님한테 꼭 가져다 드리렴. 알겠지? 그리고 꼭 오시라고 하고. 웬일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아빠 시댁 근처에도 못 오시게 하셨잖아요. 아주 싫다고. 그런데 참 달라지셨네요. 어머, 내가 언제 또 못 오게 했다고? 이젠 좀 급이 맞잖니? 어디 내놔도 창피하지도 않고, 안 그러니? 너도 좀 그렇게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좀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참. 너도 이제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지 좀 마.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런다니? 그래, 그만 좀 해, 자기도. 엄마가 얼마나 장인어른 생각하시면 그러시겠소? 좀 좋게 생각해봐,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 이 집엔 내가 문제지. 내가 이 집에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웃음이 난다, 정말. 시어머니의 말에 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을 수만은 없었어요. 뭐든지 돈으로 엮는 시댁, 이제서야 우리 아빠를 사람으로 보는 모습에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대로 시어머니의 노름에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드디어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형제였기 때문에 축의금을 받아주기로 했었는데, 전 아빠의 축의금을 대신 전달한다는 핑계로 남편과 시어머니 보란 듯이
축의금 봉투로 후려쳤습니다. 이게 뭐야? 장인어른 못 오셔? 엄마가 많이 기다렸는데 오랜만에 인사도 드린다고. 이게 뭐야 너? 보면 모르니? 읽어봐.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으니까 너 눈 좋잖아. 왜? 이제서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표정 너무 웃긴다. 남편은 축의금 봉투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다 그것이 돈이 아니고 이혼장 넣은 축의금 봉투인 것을 알고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본 시어머니도 저에게 이게 뭐냐고 지금 장난치냐고 소리를 쳐대서 저도 그날 울분을 다 토해냈어요. 너 지금 장난하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장난을 쳐? 그리고 오시라던 너네 아빠는 안 오시고 이깟 봉투로 뭐 하는 거야? 장난? 내가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아빠 공장주 됐다니까 눈이 돌았나 봐. 나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돈에 목숨 거는 거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혼해. 그리고 양육권, 친권 내가 다 가져올 거니 그리 알아. 지금 일단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여기 지금 영희 결혼식장이잖아. 진정하고 집에서 얘기하자. 집 같은 소리 하네. 내 집 이미 다 뺐어. 그러니까 넌 도장 찍어. 위자료 준비하고. 알겠니? 아줌마, 금 맞는 며느리 맞이하고 그냥 평화롭게 사세요. 저도 이제 금 맞는 사람 찾아갈 테니까. 어디 졸부주제에 사모행세야? 배운 건 있고 돈이 다지 그저? 뭐야? 너 말 다 있어?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네.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억울해. 억울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는 배운 거 있고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마. 그깟 잘난 게 돈밖에 없는 무식한 여편네야. 제가 이 말을 하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사람들 눈이 무서웠는지 틱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어요. 소송에 들어가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분할과 더불어 친권, 양육권까지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해?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없는 집 딸내미 걷어줬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그날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참은 거지 아줌마야. 이날만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고 졸부 집안에 들어와서 참고만 살겠어? 배운 것도 더럽게 없는 졸부 주제에 꼴랑 땅 보상받아가지고 있는 척은. 내가 진짜 우스운데 많이 참았어. 이제 내가 못 참아.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해줘야지. 내가 참고 산 세월이 있는데 안 그래? 아줌마 졸부니까 돈 많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난 널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랑? 웃기지 마. 너네 엄마 꼭두각시겠지. 난 네가 뺨 때린 그 순간부터 이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날만을 기다렸으니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 그리고 애랑 면접하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만 징징대. 알겠니? 이 구질구질한 졸부들아. 저의 말에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결국 소득은 없었어요. 마지막 위자료 조정 날 저희 아빠와 같이 법원에 참석했는데 아빠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막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벙쪄 있었어요. 아빠에게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저 졸부들에게 한 번에 돌려주는 느낌이라 저도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깟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역시 없이 살아가지고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무식한 여편네. 우리 딸이 좋아한다니 내가 기껏 참았지만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못할 말도 없지. 그렇게 살지 마쇼. 너도 임마 그렇게 살지 마, 남자 새끼가. 아니 장인어른, 이혼을 말려주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제가 지혜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하긴 개뿔. 넌 방간자였어 이놈아. 너네 집이랑 딱 어울리는 천박한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난 빠질라니까. 내 딸이 너네 엄마 닮을까봐 무섭다 아주. 그러니까 너랑 이혼하는 거야. 절대 우리 아이만은 이런 집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매번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그런데도 꼭 이혼을 해야겠어? 너무한다. 그나마 그것 때문에 참은 거야.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살면 화병으로 죽지 않겠니? 이날만을 위해서 기다렸어. 그러니 받아들여. 제발 이혼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해봐. 어? 꼭 그래야겠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다시 생각 같은 소리 하네. 너랑 이제 엮이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너네 졸부 엄마랑도. 그러니 그냥 졸부처럼 살아. 저와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집과 손절했어요. 아이 면접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아이는 아빠를 만나지만 전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재산 분할해 주는 것도 아까워서 저에게 문자로 쌍욕을 하셨지만 그 뒤로 차단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복수는 그렇게 벌벌 떠는 돈을 제가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 위자료로 받은 돈과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준 돈으로 딸아이와 살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한테 헛소리를 안 들어도 돼서 행복하고 우유부단한 남편과 끝을 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에요. 역시 사람은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한다고 느끼는 하루하루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주 못된 졸부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결혼식에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이미 어머님 친구분들 사이에선 나락이 간 거죠.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은 셈이에요. 저희 아빠는 그저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고단할까봐 모든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몸이 멀쩡한 이상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딸아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싶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참 그 졸부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피식피식 나옵니다. 어쩜 꼴랑 돈으로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 싶기도 하고요. 날씨가 무더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시원하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 회식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20명 정도의 상차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체력적인 소모 또한 상당한데도 시모는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보단 오히려 상차림을 보더니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냈어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놨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모와 저와의 갈등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어요.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들 사는 거 다 똑같을 줄 알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노력했었어요. 한 번씩 시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저도 모르게 불만 섞인 말이 나왔었고, 그럴 때마다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모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다가와 서운해하는 감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엔 시모가 또 반복해서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리를 뒀고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시모도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지 기분을 풀어주려는 노력에도 감정의 변화가 조금도 없자 그때부터 시모의 행동은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 최대한 가지 않는 거였죠. 이런 시간들이 너무 힘겨웠었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뒤에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보단 거리를 둔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도 집안의 장남이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자 다른 곳으로 화를 풀어냈어요. 동서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화살이 동서들에게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그냥 먼저 와서 머리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형님 때문에 저희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형님이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라면서 저 막내 동서에게 막말을 퍼부어댔는데 좀 전에 힘들게 땀 흘려 준비한 밥상을 뒤엎어 버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저까지 정신병에 걸리겠어요. 언제 올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동서도 어머님 댁에 안 가면 되잖아.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고 있어. 그냥 나처럼 영 끊고 살아.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어차피 손해보는 건 어머님이야. 지금 내가 다시 어머님 댁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게 되면 나를 대하는 행동은 더 가해질 텐데 나는 더 이상 난리치는 꼴 못 보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어머님 성격 솔직히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 동서도 이번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봐. 우리도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아유, 형님이야. 아주버님과 뜻이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예 선택권조차 없다고요. 저는 말을 안 해본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혀요. 어머님 댁에 더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유진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 얼굴 안 볼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더라고요. 자기는 아주버님처럼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엄청 효자인 척 하는데 제가 애들 놔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동서도 등 돌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서방님도 유진 아빠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있었을 때는 어머님이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도 난리를 쳐서 시댁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형님이 그냥 어머님 히스테리 받아주면서 좀 참으면 안 돼요? 저보다 형님이 더 잘 버티잖아요. 동서, 미안한데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동서도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 지금 바빠서 먼저 끊을게. 제가 시모와 연을 끊어내서 그런지 온갖 히스테리를 동서들에게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도 저처럼 등 돌리고 싶어 했지만 시동생들이 반대 입장이라 동서들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 안타깝긴 했지만 희망도 없는 시댁에 또다시 들어가서 시모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셋째 동서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왔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잠깐 들린 거예요. 우리야, 뭐 항상 똑같지.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동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저 좀 전에 집에서 한바탕 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난주 주말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형님이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에 상당히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랑 제가 최대한 진정하시라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랑 둘째 형님도 영 끊고 지낼 거냐면서 화를 내며 물어보셨는데 앞에다 대고 시댁에 그만 오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요. 그런데 둘째 형님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영 끊고 지내고 싶다는 말에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어머님은 둘째 형님의 말을 듣자마자 상을 뒤집어 엎었고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아니 갑자기 지우 아빠가 제 생각도 둘째 형님과 같은 생각이냐면서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저에게 집중이 된 상태였는데 둘째 형님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말에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뒷목을 잡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언제까지 속으로 숨기면서 살 수 없어서 형님이 왜 집을 뛰쳐나왔고 둘째 형님이랑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걸 털어놨는데 갑자기 지우 아빠가 제 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상처 줬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와 둘째 형님한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날 둘째 아주버님도 우리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부관계까지 안 좋아졌는데도 어머님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둘째 형님네는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벌써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형님, 이거 보세요. 지우 아빠랑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부부싸움이 계속됐는데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서 사정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라고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서 머리에 구멍이 다 났어요.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도장 찍었어요. 형님이 먼저 결정한 거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아주버님이 옆에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머님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완전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형님이 영 끊어버리고 나선 아예 이성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제가 시댁에 왕래를 했을 때 동서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는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했었고 저 혼자 화를 삭혀서 동서들은 상처를 받지 않았었지만 이 모든 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동서들은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편도 안 들어주었고 모른 척 하더니 제가 영 끊고 나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제야 제 마음을 알 것 같다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들어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서는 저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려준 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막내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렸습니다. 야 임마, 초인종을 누르면 되지. 늦은 저녁 시간에 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어? 네가 왜 흥분을 했는지 대충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여자한테 손을 올려? 아이씨, 형이 뭔 참견인데. 그 난리를 쳐놨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형이야말로 형수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려 놨잖아. 형은 우리 집안 장남 아니야? 형수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나 하고. 그러니 엄마가 화가 안 나겠어? 형수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욕을 얻어먹는 건데 형이 그 사이에 왜 끼어들어서 형수님 편을 들어? 형수가 내 마누라였으면 뼈도 못 추렸어. 어디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대들어? 그냥 죄송하다고 넘기면 그만이지. 그래서 너는 재수 씨를 저 꼴로 만들어 놓은 거냐? 재수 씨 꼴을 봐봐. 집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겠어? 상황이 어찌됐든 무력을 행사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 몰라?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다던데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네가 무조건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려는 거냐?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 씨한테 용서를 구해. 애들 생각도 해야지.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가 잘 지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너희 형수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 말이 10년이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여보, 그만해요. 어차피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방님,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서방님의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지금 옆에 있는 동서와 자식들이 떠나면 서방님한테 남는 건 뭔데요? 서방님도 생각이 있다면 어머님의 행동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 엄청 효자는 아닌 것 같던데 어머님 감당 되겠어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그만 멈춰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요. 다 떠나가고 나중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고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막내 동서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시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시동생도 시모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으로 가겠다며 택시를 불렀고 시동생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는지 한숨을 내쉬곤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미 동서는 이혼 생각이 확고했는지 아이들을 친정집에 보낸 상태였어요. 불같은 성격에 행동부터 옮기는 시모와 그걸 똑 닮은 시동생 때문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려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실이 불러온 결과에 이미 집안 전체가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모 때문에 동서내외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손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시동생은 위자료와 친권까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서내외도 이미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시동생들이 왜 시모의 편에 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평생 등 돌리고 사냐며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꺼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렇게 가족 전체의 균열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시모의 곁에 며느리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니 심술이 났는지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시모가 나타났어요. 그날은 남편과 오래간만에 외식이 잡혀있던 날이었는데 시모가 병원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남편이 병원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남편의 행동은 단호했었는데 시모가 직업적으로 세 형제 중 남편이 제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갈라서기 하고 싶었는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안 좋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얼굴 안 본 지 꽤 됐었는데 전혀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딱 보니 내 아들과 외식하려고 나왔나 보구만.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은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과 할 말이 좀 있거든. 그이한테 연락은 하고 오신 거예요? 얼굴 안 본 지 몇 달 됐다고 그이가 기분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까지 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막내 동서는 이혼했고 둘째 동서는 별거 중인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어머님이 얻는 게 뭔데요?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갈라서게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사람이고 어머님한테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온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하게 됐는지 어머님의 행실을 되돌아보셨다면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늦은 것 같네요.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토달지 않는 걸 원했는데 너는 말끝마다 나한테 불만 섞인 말을 했었잖니. 나도 그런 너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고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하면 되지. 너까지 게 감히 나한테 토를 다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니?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의사인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감수해야지. 나는 오늘 무조건 내 아들과 대면해야 되니까 더 이상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라. 시모와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려고 직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사한 집에서 집들이 겸 회식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남편한테 다가가 이사까지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들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진료받으러 왔으면 다른 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저는 오늘 집사람과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병원도 바꾸든지 해야지. 제가 일하는 병원에 드나드는 거 상당히 불편하네요. 제 입에서 좋은 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거 상당히 불쾌하다고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분으로 어머니랑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나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마음에 상처 주면 너는 마음이 편하니? 너를 낳아준 엄마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어? 이사까지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랑 다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고 싶어서 왔는데 엄마랑 잠깐 시간 좀 보내줄 순 없니? 기니 할 말이 좀 있는데 너희들 외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너는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며 살아갈 수 있니? 저와 관계를 풀어가기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먼저 동생들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으세요. 그 전까지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럼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인 것 마냥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중학교 때 시어머니가 일찍 이혼해 두 시동생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서 시모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의 도움으로 악착같이 공부해 의대에 합격하게 된 거였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모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시모를 지나쳐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노려봤는데 며칠 뒤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가 이사를 했었던 건 시모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집까지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 아침만 되면 상당히 많이 막혔어요. 반대로 제가 일하는 회사의 교통편은 나쁘지 않아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집들이 겸 회식을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몰래 알아낸 시모가 음식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렸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런 멋진 주택까지 마련하고 정말 대단해.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니까.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라. 네가 저번에 나를 무시하고 내 아들과 외식을 했을 때 끝까지 따라가 집이 어딘지 알아냈었다. 이사를 했다는데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어? 오늘이 집들이 겸 회식 날이라며 내가 오늘 병원에 잠깐 들려서 우리 아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에게 물어봤지. 20명 정도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병원 이사장까지 온다더만. 신경 바짝 써야 되겠어. 오늘이 앞으로 우리 아들 병원 생활하는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음식 준비 대충 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 어머님이 돌아가 주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면 그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좋아하겠어요? 어머님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살펴가세요. 저 이런 기분으로는 음식 만들 수 없을 것 같네요. 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제 구경이나 하고 나올 테니 너는 음식 만드는데 집중해라. 전에 살던 집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둘러볼까? 시모는 막무가내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음식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저는 시모가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일시정지가 되어버렸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집안에 들어간 시모가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을 데려올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시모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자 짜증이 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집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휘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그날 일정이 정말 꼬이게 될 것 같아 시모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며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는데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작은 방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을 쳐다보다가 저를 바라보더니 눈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너 임신했냐? 누구 허락 없이 임신이야?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임신을 하면 어쩌자고?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차면서 셋째 임신까지 해? 임신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도 생기는 거죠. 다들 축하해 주는데 어머님은 뱃속에 손주가 생긴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어차피 어머님과 상관없는 일이니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게 집중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나가니? 나는 오늘 내 아들과 저녁 한 끼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나도 같이 할 수 있잖아. 내 아들 올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음식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볼까? 예, 지금 이게 뭐니? 이걸 상차림이라고 준비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어? 돼지도 거들떠 안 보겠다. 시몬은 마당에 펼쳐진 음식들을 보더니 손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손으로 반찬을 주워 먹으며 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입에 들어갔다 나온 손을 다른 반찬 위로 올라가길래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나가실 거 아니면 방해하지 말라며 시모를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순간 시모가 어디서 어른의 팔을 함부로 잡냐고 임신을 한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방어를 하지 못하고 시모의 발길질에 배를 맞으면서 뒤로 넘어졌고 식탁 테이블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어요. 시모는 발길질 한 번에 넘어가냐며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넘어졌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멀미를 한 것처럼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리고 있는 저에게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려는데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으로 쓰러짐과 동시에 대문을 열고 뛰어오는 남편이 눈앞에 보였고 시모는 우리 집안 먹칠하지 말고 자기 아들과 당장 갈라서라며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면서 저는 시댁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기속말로 속삭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치는데 시모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신 차리라면서 제 얼굴에 조심스럽게 뺨을 쳤고 순간적으로 남편의 말이 지속적으로 제 귀에 들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전에 저와 시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시모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시모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분노가 끌어올랐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초점을 거의 잃었다며 뇌진탕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저를 들쳐업었고 남편과 함께 온 동료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문을 나가려는데 뒤늦게 들어온 병원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그네야, 내가 너무 늦었다.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막혀서 너무 늦게 왔네.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나?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쪽이 저지른 행동이 대학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몰라? 박 선생, 내가 전부 다 듣고 있었어. 출발 전에 우리 큰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박 선생 어머니가 그녀한테 손을 올렸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임신한 몸이라 간단한 반찬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진 내가 전부 준비해 가기로 했었는데 음식 맛이 형편없다면서 차려놓은 것도 없다고 임신한 사람한테 발길질하는 게 말이 되나? 자, 여기 아직까지 전화통화가 연결되어 있지? 병원 이사장님과 저는 가까운 사이예요. 예전에 이사장님 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었죠. 그때 잠깐 이사장님 시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고 제 손을 잡더니 친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면서 제 손이 닳도록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모두가 놀랐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년 전 이사장님의 큰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저와 약간 비슷하게 닮아 보여서 착각한 것 같다면서 제가 자주 곁에 있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라 이사장님 댁에 자주 갔었고 이사장님도 그때부터 저에게 큰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왕래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이사장님은 저를 큰딸처럼 한 가족으로 대해주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도 나이가 비슷해서 저 또한 마음 열고 다가갈 수 있었죠. 그렇게 허물없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아시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며 저보고 쉬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손님인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기본적인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이사장님과 통화를 하던 도중에 시모가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시모 때문에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끊어야 하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사장님이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사장님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남편과 시모의 두 남빛은 동시에 썩어 들어갔어요. 남편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저도 가벼운 뇌진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어요. 이번에 저지른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저와 아이의 생명까지 잃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사장님과의 통화 내용에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력을 행사한 녹취록을 통해 시모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걸 재판부에서 인정할 것 같다며 재질이 무겁게 내려질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 단단히 질렸는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6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와서 머릿속을 정리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린 결과를 이제서야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벌써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제는 잊을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아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들이었고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었죠. 16년 전에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었고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평소와는 다른 생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길래 제 마음에는 남편을 의심하는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너무 큰 배신감에 더 이상 화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된 게 매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흔적을 하나씩 만들어 오는 거야? 내가 알아주기라도 바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당신 셔츠 어깨에 왜 립스틱 자국이 있는 건데? 저번에도 자국이 남아있길래 아무 말 없이 지웠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위치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네? 며칠 전에는 다른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붙이고 오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 안주머니에서는
립밤도 나왔던 거 알아?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건데? 지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광고라도 하는 거야, 뭐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오해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지? 가정을 깨려는 행동을 당신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을 해줘봐. 왜 어깨에는 다른 여자의 입술 자국이 생긴 거며 안주머니에는 립밤이 들어가 있고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매일같이 붙여오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해달라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어차피 당신은 나를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될 테고 아니라고 말을 해봤자 불신만 커질 게 뻔한데 쓸데없이 없는 변명 만들어서 당신을 안심시켜 주고 싶지 않아. 그래봤자 나중에 더 큰 배신으로 돌아올 텐데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이라도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오히려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은 임신하고 있는 나 말고 여태까지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당신한테는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현실 때문에 의무감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거지. 배려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네. 당신과 보낸 3년이란 시간은 분명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 느껴지는 허전함을 채워주기에는 너무 부족했나 봐.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나 같은 놈은 한 여자의 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당신과 함께 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속인데 결혼을 한 순간부터 나는 계속되는 구속을 받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삶이 지속될수록 벗어나고 싶었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게 내 유일한 탈출구였지. 그래서 당신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몸에다가 증거물을 남기고 있었던 거야. 자만의 입으로 내 자식을 임신한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쓰레기 같은 짓이잖아. 나도 사람으로는 나만 있어야 하지 않겠어? 태어날 아이는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데려오라고 하셨어. 키워주신다네. 남편은 그동안 기회를 보고 있었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냐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저에게 안겨주었네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 가정을 만들고 태어난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걸 구속이라고 생각한 남편의 한마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걷어들일 생각이었다는 게 온몸에